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사회 수업 재미나게 수업을 해 봅시다. 사회 1단원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 1. 소단원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학습 주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학습 주제는 세계의 여러 대륙과 대양을 알아보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수업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큰 소리로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대륙, 대양. 두 번째, 세계의 대륙과 대양 알아보기. 세 번째, 바다의 이름의 양과 해 어떤 차이? 자, 이러한 수업 활동 제목으로 수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활동입니다. 교과서는 17쪽이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5대양, 6대륙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5대양, 대양이 5개가 있고 6대륙, 대륙이 6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 같습니다. 지구촌 축제라고 하는 올림픽 경기가 열릴 때면 방송에서 5대양 6대륙에서 모두 참가를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러면 대륙과 대양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대륙은 바다로 둘러싸인 큰 땅덩어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대양은 큰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과서 17쪽에 나와 있는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에서 본 지구의 모습인데요. 지구는 육지와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육지의 면적은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바다의 면적은 약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준 이 구글어스의 지구의 모습은 육지가 더 넓게 보이지만 실은 바다가 더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17쪽 아래에 보면 대륙은 바다로 둘러싸인 큰 땅덩어리를 말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 그린란드보다 면적이 넓으면 대륙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륙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있다. 대양은 큰 바다를 말하며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가 있다. 자, 그래서 5대양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이렇게 다섯 개를 이야기하고 있고 6대륙이라고 하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6개의 대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1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8쪽에는 세 개의 대륙과 대양이 나와 있는데요. 가장 넓은 대륙은 어떤 것일까요? 네,
아시아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네, 아프리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 적도도 나와 있고, 자, 가로로 이렇게 있는 선을 무슨 선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위선이라고 했어요. 위선. 그 다음에 세로로 있는 것은 예, 경선이라고 했습니다. 자, 세계 여러 대륙 중에서 어떤 대륙이 가장 큰가요? 자, 두 번째, 북반구와 남반구에는 각각 어떤 대륙이 있나요? 자, 세 번째, 우리나라와 가까이 있는 대양은 무엇인가요? 자, 오늘 학습을 다 마치게 되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과서 18쪽 아래에 나와 있는 지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는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대륙으로 대륙 중에서 가장 크며 세계 육지 면적의 약 30%를 차지한다. 자, 아시아 국가들만 모여서 또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죠. 아프리카는 아시아 다음으로 큰 대륙이며 북반구와 남반구에 걸쳐 있다. 북반구와 남반구를 나누는 그런 기준은 무엇이 될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로 적도. 적도를 기준으로 적도 위에 있으면 북반구, 적도 아래에 있으면 남반구라고 말을 합니다. 자, 유럽은 다른 대륙에 비해 면적은 좁지만 많은 나라가 있다. 그래서 좁은 면적에 여러 나라가 있다 보니까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전쟁을 일으켰던 대륙이 바로 유럽이라는 대륙이 되겠습니다. 오세아니아는 대륙 중 가장 작으며 남반구에 있다. 북아메리카는 북반구에 속해 있으며 북극해와 접해 있다. 남아메리카는 대부분 남반구에 속해 있고 남쪽은 남극해와 접해 있다. 자, 그리고 교과서 1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9쪽에는 이젠 대양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태평양은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가장 큰 바다로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다. 북극해는 북극 주변에 있는 바다로 대부분 얼음에 덮여 있으며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에 둘러싸여 있다. 남극해는 남극 대륙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이다. 그래서 남극의 대륙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세종 과학기지가 있죠.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19쪽에 나와 있는 태평양이 되겠습니다. 자, 태평양은 그 아시아,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대서양은 여러분들이 한번 교과서 19쪽에 작성을 해 보도록 하십시오. 자, 대서양은 어떤 대륙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나요? 네, 유럽, 아프리카, 그다음에 잘못 나와 있는 것 같네요.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가 되겠죠. 네, 좀 이 부분이 좀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양은 아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북극해는 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남극해는 이 남극 대륙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대륙이라고 6대륙에 이제 남극 대륙은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남극 대륙에는 사실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과학자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이 탐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남극 대륙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 남극 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 어떤 원주민이나 이 대륙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남극 대륙은 빠져 있고, 그리고 남극 대륙에는 어떤 나라가 국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6대륙에 있는 나라들의 어떤 과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의 그러한 국가들이 모여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6대륙에는 이 남극 대륙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2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다의 이름의 양과 해는 어떻게 다를까? 바다 이름 중에는 이제 태평양, 그 다음에 대서양, 인도양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바다가 있고, 또 북극해 또는 남극해 또는 우리 바다 동쪽에 있는 동해, 또 남쪽에 있는 남해, 그리고 서쪽에 있는 서해 혹은 황해, 이렇게 불리는 바다 이름이 있죠. 이 차이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의 이름에는 양이나 해가 붙는다. 태평양이나 대서양처럼 양으로 불리는 바다는 매우 큰 바다를 일컫는다. 반면 해로 불리는 바다는 육지와 섬이 가로막아 큰 바다와 떨어진 작은 바다로 대부분이 육지에 둘러싸여 있다. 지구에는 태양과 해를 포함한 수많은 바다가 있다. 그중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를 5대양이라고 한다. 남극 대륙 주변의 바다는 그동안 남극해로 불렸으나 2001년부터는 남대양으로 불리기도 한다. 북극해는 대양보다 훨씬 규모가 작지만 다른 바다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양으로 분류한다. 자, 남극해는 2001년부터는 이제 남대양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북극해는 이러한 5대양에 들어가는 이유가 동해, 서해, 남해보다는 훨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북극해를 다른 대양과 마찬가지로 5대양에 포함을 한다고 합니다. 자, 남극에 이제 있는 펭귄들의 모습을 선생님이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은 세계의 여러 대륙과 대양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대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각 대륙에 속하는 여러 나라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회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